그래서 기존 법인의 이익금을 가족법인으로 옮겨오고 법인세만 부담할 수 있고요. 의무 보유기간을 지켜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년 실시가 가능하다라는 그 소각대금으로 법인세 재원을 마련도 그 이익금을 매년 8억 원씩 이전이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 TV를 책임지는 윤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가족법인의 이익 소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천경민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흔히 활용하는 이익 소각은 보통 네. 이제 배우자님이나 대표님 네. 이런 개인 주주의 이익 소각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족법인을 활용한 차등배당처럼 이익 소각도 가족법인을 네.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가족법인의 이익 소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기존에는 개인 간의 주식 이동을 통한 소각이었다라면은 오너 CEO라든가 임원 주주분들이 가족법인의 기존 갖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 그러니까 법인에 증여하는 것이죠. 법인. 개인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가족법인이 해당 주식을 불균등 시가 소각을 해서 기존 법인으로부터 소각 대금을 받아오는 플랜을 우리는 가족법인 이익 소각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가족법인 이익 소각을 통해서 가족법인의 법인세만 부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 법인의 이익금을 가족법인으로 옮겨오고 기존 법인의 증여자,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님이 되겠죠. 그렇죠. 부모님의 지분율을 낮추는 플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족법인, 그러니까 소각 대금을 받는 가족법인의 주가는 올라가고요. 기존 법인의 증여자 외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부모님의 지분율은 감소하고 그렇죠. 자녀 세대가 존재한다면 자녀 세대 그렇죠. 지분율은 그렇게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네요. 또 가족 간의 이익 소각, 법인이 아니라 가족 간의 개인 간의 이익 소각도 병행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법인에 대한 솔루션과 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 또 하나 장점이 있고요. 네. 또 가족법인을 통한 이익 소각은 증여와 소각 사이에 1년의 의무 보유 기간이 개인 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무 보유 기간을 지켜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년 실시가 가능하다라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에 관련된 이제 소득세법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그게 맞습니다. 가능하다는 건데. 네. 주식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증여자라고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했을 때 증여자는 기존 우리 법인의 주주 대부분은 오너 CEO나 부모님이 그렇죠. 대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 법인의 주식을 가족이 주주로 되어 있는 가족법인에 증여를 한다라면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여자의 가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을 가족법인이라고 했을 때, 그러고 난 이후에 가족법인은 증여받은 주식을 대상 법인인 기존 법인의 불균등 시가 소각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증여받은 주식을 기존 법인에 다시 팝니다. 그죠. 팔게 됐을 때, 네, 그렇죠. 팔게 되고 그 소각 대가를 기존 법인이 가족법인에게 지급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 가족법인은 자산이 수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익금이 발생되는 부분으로서 법인세가 발생되고요. 이익과 자산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가족법인의 주가가 상승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배주주, 보통은 증여자의 가족이 되겠죠. 부모님이 아닌 자녀 세대가 주가 되어 있는 가족법인의 재산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보되겠고요. 소각 대가를 지급한다라는 것은 기존 법인의 순자산 및 발행주의 총수가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 가족법인의 이익 소각의 활용 가치가 좀 클 것 같은데 좀 활용 가능한 분야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기존 법인의 이익 경험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운영이 오래되시고 가업 승계를 고려 중인 회사들은요. 그 기존 법인의 이익금을 환원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큰 활용도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족법인이 새롭게 신사업을 영위한다라든가 자산의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자금 출처로서 저희는 가족법인 이익 소각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가업 승계나 상속 승계를 할 때 주가를 낮추는 플랜을 실행할 때 이익 소각이라는 플랜은 가장 탁월한 효과를 결과를 나타내는 플랜이 될 수 있겠죠. 혹은 사업무관 자산을 기존 법인의 사업무관 자산이 많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가족법인으로 그 자산을 옮길 수도 있다. 방법이 있고요. 또 기존 법인의 가질금을 정리하는 플랜이 되실 수도 있으며 기존 법인이 또 자산 가치가 높아지고
뭐 부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감 기준에 충족되기 직전에서 외감을 회피하는 전략으로서도 저희는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1년의 보유 기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매년마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익 소각을 이제 개인 주주도 할 수 있고 법인 주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 주십시오. 많이들 해오셨던 개인주주 이익소각과 가족법인 이익소각을 비교해 봤을 때 먼저 개인주주 이익소각과 가족법인 이익소각 둘 다 증여자는 동일합니다. 가족 중 한 분이 되실 것이고요. 보통은 CEO죠. 보통은 CEO 혹은 부모님이 되실 거고요. 수증자는 증여자의 가족인 것이 개인주주 이익소각, 그리고 가족법인인 경우는 가족법인 이익소각일 것이고요. 소각 방식은 불균등 시가 소각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저가로 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소각대금의 귀속은 반드시 수증자여야 한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뭐 동일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개인주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은요. 증여 과정의 세금에 있어서는 개인 간의 주식 증여는 당연히 증여세로 발생되고요. 동일 인간의 주식 증여 혹은 자산 증여에 대해서는 사전 증여가 합산돼서 과세되기 때문에 사전 증여에 대한 판단도 파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납부하셔야 되고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대상 특례 이것도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증여 후 1년 후 양도했을 때 단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소각 과정에 대해서 세금을 봤을 때 수증자, 주식을 받으신 분은 의제 배당으로서 소득세를 검토하셔야 되고 의제 배당은 소각한 대가액과 증여받으신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해서 의제 배당으로 우리는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수증자 외의 주주분들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검토 대상이 되는데요. 불균등 저가 감자 혹은 증여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법인 이익소각을 세금 측면에서 판단해 보면은요, 증여를 받은 시점에 법인은 법인세를 냅니다. 하지만 증여세와는 다른 것이 동일 인간의 사전 증여를 합산해서 다시 평가하거나 세금을 더 내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해서 검토 대상은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이제 아까 주주당 1억 원.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보통 그 이하로 진행을 많이 하시죠. 세금 같은 경우는 법인세는 1년에 한 번 매년 3월 결산기가 끝난 말일에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소각이 실행된 이후에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그 다음해 연도 대부분 3월이 되겠죠. 그때 내기 때문에 그 소각대금으로 법인세 재원을 마련도 가능하다라는 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1년 보유에 대한 의무가 없고요. 소각 과정의 세금은 뭐 단 법인세가 발생된다라는 부분 당연히 증여의제에 대해서 검토는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매년 가족법인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 안 되는 범위에서 진행한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는 증여세 과표 1억 원 이하, 그러니까 배우자는 7억 원, 직계 종비속은 1억 5천 정도의 가족 간의 증여 후 소각이 어떻게 보면 1순위로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먼저 이걸 해라. 이익 소각의 방법이 될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1순위를 넘어서는 이익금 환원이라든가 주식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간의 증여 후 소각 혹은 가족 법인 내 이익 소각 둘 다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으니 우선순위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자금 귀속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도 가능한 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과표 5억 원 초과 아까 말씀드린 증여세율 30% 초과 구간의 이익금 환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법인의 증여를 통한 이익 소각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더 큰 금액을 가져올 때는 가족법인을 맞습니다. 가족법인을 설명할 때 이제 이익 소각과 다른 다양한 솔루션을 같이 결합해서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속 증여세법 제45조 5호에 의하면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 기준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각 호별로 따로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정 법인 증여의제 적용은 각 호별로 소급해서 1년 합산으로 보고요. 또 가족법인 지배주주 1인당 증여의제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증여의제로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특정
특정법인 증여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호별로 솔루션은 매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큰 장점이 생긴 것이죠. 우리가 A법인으로 부르는 기존 법인이 있고요. 이 기존 법인의 주주는 오너 CEO가 될 수 있고 네. 그 또 한 명의 주주는 비법인, 법인 주주가 되겠죠. 네. 그 법인 주주는 가족법인이고요. 가족법인의 주주는 뭐 자녀 세대인 아들 며느리 그리고 오너 CEO의 배우자님과 그리고 아들 며느리의 자녀분들이 손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가족법인이라고 했을 때 네. A법인에서 가족법인 B법인으로 우리는 차등 배당을 매년 4억 원씩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4명이니까. 네, 맞습니다. 1인 네. 증여이자 한도 1억이고요. 네. 그래서 총 4억. 네. 또 아버지가 B법인의 A법인의 주식을 증여 후에 B법인이 이익 소각을 매년 4억 원씩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1인당 또 네. 1억 원에 네. 안 들어가면 되니까. 맞습니다. 네. 또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주식을 증여받아서 소각한 후에 가지금을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비법인의 주주로 어머님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어머님은 맞습니다. 그 주식을 아버님한테 증여하고 아버님이 네. 소각해서 맞습니다. A법인의 그 가지금을 네, 맞습니다. 해결할 수도 있는 네, 거네요. 네, 네. 오, 네. 맞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B법인에 100억 원의 가수금을 넣는다고 했을 때 저리로서 우리가 가수금 플랜이 또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100억 원 정도 안전하게 하면은 그게 이제 증여 이익이 네. 각 주주별로 1억 이하가 되니까 한 100억 네, 정도 네. 주면은 네, 큰 네. 문제가 없다. 네, 그거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가수금도 무상 플랜이 가능하지만 네. 좀 그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네. 그 이자는 좀 주는 게 낫다. 네, 네, 아, 맞습니다. 네. 네, 방금 뭐 말씀드린 부분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이익금을 매년 8억 원씩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매년 큰 8억 장점이 원이면 있고요. 진짜 네. 엄청난 금액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한 B법인의 주주분들은 특정 법인의 증여 이자로서 검토가 필요하지만 각 호별 그리고 소급 1년 인당 증여이자 한도 1억 원을 한번 판단해 봐야 될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A법인의 주식을 증여 후 이익 소각했을 때 소각 대가와 취득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제 배당이 발생되지 않아서 세금이 없고요. 네. 소각 대가와 시가 상당히 같은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도 발생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플랜들이 매년 실행됐을 때 차후에 규모가 커진 B법인이 A법인을 흡수 합병도 가능한 상황이 되시는 것이죠. 네. 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가족법인이 이익 소각하고 다른 솔루션들을 병행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무턱대고 막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의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린 한 세 가지는 반드시 충족하셔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증여, 양도, 소각 이 절차가 상법, 민법, 세법상 적절하고 또 우리가 시가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맞아요. 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당초 증여자가 차명주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파악을 하시고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익 소각 대금이 반드시 수증자, 수증자 가족법인인 경우에는 그 수증자에게 반드시 귀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익 소각 대금이 네. 법인에 가족 법인에 네, 가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소각 대금을 가족법인이 받고 단기간 내에 가족법인의 지비주주에게 배당을 할 경우 우리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과세 관점과 다소 마찰이 좀 우려가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검토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주식 증여에 대해서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이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들도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불균등 저가 감자에 해당할 때에는 기존 법인의 다른 주주에게 증여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수증자별 법정 기준금액 이상의 감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됐을 때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법인의 다른 주주에게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네.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만큼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면밀히 좀 검토를 통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이런 플랜들은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와 또 세금 신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법, 세법, 민법 모든 것들이 합산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전문가의 상의를 통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